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중국 지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시간에는 소수민족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자, 준비되셨죠? 예. 자, 소수민족이 광시, 광족 자치구, 또 하나 내몽골 자치구, 닝샤이 후이족 자치구, 티베트 자치구, 신장 위구르 자치구. 그래서 여러분들이 TV에서 티베트나 신장을 보면 나 저기 여행 가고 싶다. 많이 그러시죠? 네, 이렇게 자치구가 있는데 자치구가 조선족 자치구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중국 정부에서 자치구 이렇게 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소수민족들을 조금 고유의 언어라든가 고유의 풍습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공산당 법률로 잡지를 않고 소수민족을 조금 느슨하게 풀어놔줘요. 그래서 티베트 자치구가 신문에 항상 오르내리잖아요. 우리는 독립하겠다. 데모를 일으키고 막 그러면 이제 저 중국 공산당에서 뭐 경찰을 보내든지 뭐 군인을 보내든지 해갖고 막 제압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중국은 위험한 게 뭐냐면 이게 55개 소수민족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면 소련이 붕괴한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각자 다 나라를 짜갈라 가졌잖아요. 그렇듯이 중국 공산당 정부에서는 홍콩이 데모를 하고 그래도 절대 허락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나라가 여러 민족이 모여서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얘기 우리가 만나서 교육할 때 그때 자세히 얘기해 드리고 오늘은 대충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 조선족도 굉장히 이제 우대를 공무원 시험을 보면 1점을 더 준다든가 이제 소수민족을 좀 우대한다는 뜻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민족 고유의 언어도 인정하고 풍습도 인정하고 그러니까 이제 공산당 법률로서 꽉 묶으면 안 되겠죠? 왜 안 돼요? 그건 말씀 못 드려요. 교실에서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은 봐요. 자, 본토에 22개 성이 있어요. 우리나라만한 게 우리나라보다 약간 더 크죠? 그런 게 22개 성이 합쳐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만을 포함해서 23개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 야, 23개 성 이게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발표한 거예요. 그래 중국 공산당. 우리나라가 조선인민공화국 이북이 그렇잖아요. 그럼 우린 대한민국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중화인민공화국은 공산당, 지금의 본토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을 얘기하는 거고, 대만은 자기네가 중국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쫓겨갔잖아요, 공산당한테. 저기 대만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주 염원이 그거예요. 우리는 결국 본토를 차지하고 거 가서 우리가 차지한다. 그게 목표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중국 공산당은 지금 우리나라는 형세가 똑같아요. 근데 한 번 차지했으니까 지금 54년도인가 그렇게 그 정도 나이에 됐으니까 지금 벌써 제 나이가 56년생이거든요. 그럼 50년도쯤에 모택동이 차지했으니까 그러면 이 수십 년을 차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자기네가 중국인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대만 사람들은 절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북하고 남한이 갈려져 있으니까 지금 상황이 아주 똑같아요. 똑같아. 응. 그래서 이게 참 어렵고도 힘든 이 문제죠. 네. 그래서 이게 참 갈라져 있는 나라. 이 사람은 대만하고 그 바다 건너에 조그만 나라하고 또 본토하고 이렇게 적대시하고 있는 거고 또 우리는 이렇게 반을 중간쯤을 갈라갖고 북한하고 남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이제 교실에서 공부할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4개의 직할식이 돼 있어요. 베이징시, 충칭시, 상하이시, 텐진시. 우리나라도 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 인천광역시 그렇듯이 이제 큰 도시는 직할시로 나눠져 있어요. 예, 또 2개의 특별행정구,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예요. 이제 홍콩은 영국령이 차지해서 지금까지 여기도 문제예요. 홍콩 사람들도 맨날 데모 일으키잖아요. 뭐 영국
법률로서 생활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중국한테 100년이 돼서 반환을 했잖아요. 중국 법률로 살라 그러니까 못 사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응? 그래서 맨날 때 데모 일으키고 자유가 아무래도 얽매이죠. 그래서 특별행정구인데 이게 홍콩을 아주 그래서 요새도 신문지상에 나오는 게 막 데모 진압하러 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참 그 문제가 어렵고도 힘든 거예요. 이제 이런 거는 교실에서 공부할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면적은 자,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나라, 우리나라의 100배 면적이에요. 수도는 베이징, 옛날에 4대 예수도가 베이징, 난징, 러양, 시안 그랬어요. 진시황의 무덤이 있는 데가 여기 서안이라고 써 있는 데 있죠? 그거를 중국말로 시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의 8대 예수도는 4대 수도 베이징, 난징, 러양, 시안 더하기 가이펑, 항저우, 안양, 정저우 이렇게 해서 8대 예수도를 그래서 중국이 왜 이렇게 수도가 많으냐. 중국은 짜갈라졌다. 합해졌다. 완전 역사 이래 전부 짜갈라졌다. 합해졌다. 이렇게 하기를 수없이 되풀이하니까 이렇게 수도가 많은 거예요. 응? 그리고 이제 국화. 청나라 시대까지 모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만 정부, 대만 중화민국 정부죠. 우리도 남한은 대한민국 정부잖아요. 대한민국. 그렇듯이 대만 정부는 중화민국 정부예요. 그리고 본토에 있는 공산당은 중화인민공화국. 그리고 또 우리도 저기 조선인민공화국이라 그러죠. 북한이. 예, 그래서 매화로 중화인민국 정부는 그렇게 매화예요.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은 아직 미정이래요. 이런 설 저런 설이 있어요. 저 모란이 뭐 장춘 도시가 모란이라 그러고도 그러거든요. 근데 아직 미정이래요. 또 의상은 치파오와 남자는 창파오. 자, 중국은 한족하고 소수민족이 55개족이에요. 55개족. 근데 중국 진짜 전체 인구 중에 한족이 92%를 차지해요. 대부분이 한족이죠. 응? 네. 인구수에 따라 56개족 민족이 그룹 리스트가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응? 근데 그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적은 소수민족이라도 인구가 어느 정도 새로 생겼다. 또 그다음에 이제 돌아가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게 다 보고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위 10대 민족은 한족, 장족, 또 회족, 만주족, 위구르족, 묘족, 이족, 토가족, 티베트족, 몽골족이. 그런데 한족이 제일 무서워한 민족이 어떤 족인지 알아요? 이 수도를 북경으로 옮긴 게 왜 그러냐면 이 만주족, 저 몽골족, 말갈족 이런 사람들을 오랑캐라고 칭했어요. 오랑캐들이 쳐들어와서 그냥 만리장성을 싼 거예요. 그래서 명나라 시대부터 그 주원장의 아들들이 난을 일으켜서 어차피 도망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방의 요충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베이징 시를 정한 거예요. 원래 이 중원지방이 원래 시예요. 그렇잖아요. 이 나라를 차지하고 있으면 이 중간쯤에 수도를 정하잖아요. 근데 이 만리장성을 치고 오랑캐를 막으려고 베이징으로 정한 거예요. 아셨죠? 네? 네. 이 소수민족들이 이렇게 근데 우리 조선족은 소수민족이라고 치기는 쳐요. 그런데 그렇게 뭐 상위 10대 민족에 들어가고 그런 건 아니에요. 아셨죠? 네. 몽골족, 만주족. 그래서 청나라가 만주족이 세웠잖아요. 만주족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웃음소리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김씨가 많잖아요. 만주족. 찐. 그래서 그 만주족이 신라에서 올라갔다고 생각해요. 삼국시대 때. 아마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역사 한번 다시 공부해 봅시다. 네. 자,
자, 한어와 보통화, 한위, 구통화. 이게 표준말 얘기하는 거예요. 베이징화. 그러니까 한족이 사용하고 있는 한어와 50억의 소수민족이 사용하고 있는 그들 고유 언어가 공존하는데 한어래도 이 국토가 그만하니 사투리가 없겠어요? 방언이에요. 그게 한어의 방언. 우리나라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서울말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듯이 베이징어 다르고 상해어 다르고 광둥어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한자를 쓰는 데는 홍콩하고 대만이에요. 대만. 이제 다 배워가시겠습니다. 그래서 표준적인 언어가 베이징어예요. 우리가 배우는 게 베이징어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학교 다니면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교육을 받은 사람은 베이징어를 배워요. 그러면 소수민족이라도 다 학교에서 배웠으니까 이제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배운 사람들한테는 소통이 돼요. 그러나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고유 언어를 쓰고 사는 노인네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소통이 안 되겠죠?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그래서 이게 표준어를 배운 사람들은 어디를 가는 소통이 되는데 그들만의 한어, 방언을 쓰잖아요. 사투리. 우리도 서울, 경기도 사람이 제주도 말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동어가 따로 있고 상해 사람은 상해어만 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경상 사람은 경상도 사람 말, 또 제주 사람은 제주 사람 말 쓰는 거. 그렇죠? 네. 그래서 북경음으로 이제 북경음을 표준어로 생각하고 55년도에 중국 공식어로 명칭되었어요. 그래서 간제차를 제가 말씀드리겠죠? 한문을 몰라도 가능합니다. 그랬던 거. 그게 왜 그랬게요? 간제차 때문에. 자, 복잡한 한자를 간략하게 줄여서 실용화한 글씨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럴 거 아니야? 1986년도에 상용 간제차로서 2235자를 확정했어요. 그럼 선생님 그럼 2235자를 다 써야 돼요? 아닙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물론 그 2235자를 중국 국민들도 다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소통하기 위해서 간단한 거. 자, 가게 갔을 때 저거 좀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참 색깔이 파랗네요. 빨갛네요. 또 아니면 이거보다 좀 큰 게 없습니까? 이거 바꾸러 다시 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간단한 거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보적인 낱말, 초보적인 단어 그런 것만 해도 되니까 무서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가봅시다. 저도 잘 못해요. 저가 이끄는 대로 같이 가시면 충분히 중국어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한어 병음이라는 말이 있어요. 글자를 보면 뜻은 쉽게 알 수 있으나 도움과 표기가 어려워서 라틴어 자모를 이용하여서 현대 중국어 보통화의 음성 표기 방법인 한어 병음 방안이라 생겼어요. 다시 한번 한어 병음 방안. 아셨죠? 성모 21개와 음모 36개를 이용하여 표기하였어요. 다시 성모 21개와 음모 36개를 이용하여서 표기하였어요. 아셨죠? 예.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성모, 음모에 대해서 배워보시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처음부터 이제 니하오 들어가는 거예요. 예. 성모, 음모부터 시작합니다. 예. 오늘 어떠셨어요? 재밌으셨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게 가르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